네, 명준우 운용격 만나보시죠. 운용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 강의 오늘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영혼이 있는 투자를 하기가 사실 중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좀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조금 더 어떤 중심을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레전드는요, 존 템플턴도 아니고, 명준우 운용력도 아니고, 여러분이 시장의 레전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내용들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존 템플턴이 있어서 투자와 투기, 존 템플턴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존 템플턴이 한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인 대가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에 맞다 하고선 드린 얘기들. 대가들이 생각하는 투자는 우리 일반 세뇌당한 일반인들, 그러니까 많은 서적과 많은 매체들에 오히려 세뇌당한 일반인들에게는 투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일반인들, 대중들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대가의 입장에서는 야, 왜 투기하고 앉아있냐? 투기로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그쵸? 항상 시장에서는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사람은 또 그랬답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이럴 수밖에 없다. 시장 관심 밖에 있는 외로운 주식을 노려라. 그냥 외롭다고 거래량 없고 늘어져 있다고 좋은 건 아니죠. 강한 모멘텀과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적인 잉태 씨앗, 시세의 잉태 씨앗, 그리고 정확한 통찰력, 그 상태에서의 외로운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과 투자자들의 과신이 결합된 상황에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된다. 아무리 좋고 내년도 내후년도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지나친 낙관론이 팽배해 있고, 그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강한 하락을 주죠. 2개월이든 1개월이든 강한 하락을 주고 또 밑에서 물량을 받고, 그러고 다음 단계에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몰입하고 확신하는 그런 시점들 썩 좋은 게 아니고요. 누구나 확신할 수 있고 대중의 믿음 속에 상당한 시세와 거래량이 수반된 시기는 투기 참여예요. 이런 시점이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선 많은 이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선 막 이런 시점에 뛰어드는데, 그건 단기적으로도 큰 하락을 잉태하는 시점들이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그다지 확신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반면에 투자라는 것은요, 일반인들은 그 기업의 가치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의문을 지니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정확한 분석력과 정확한 통찰력 기반으로 매입의 타이밍, 이 종목은 무조건 날아가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인데 까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기다림을 줄일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지금 3년, 4년, 5년에 오히려 주가의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솔직히 가기만 한다면 6개월을 기다려도 억울할 건 없는 거죠. 사실 6개월을 기다려도 억울할 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을 갖고서는 오히려 5년,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그냥 천지에 있는 시점이니까요. 작년 말 10월달, 11월달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도요. 그 이전 시점에 거의 한 4,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조정 과정, 그런 가운데 대중들이 완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됐었죠. 그런 단계. 그런 시점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별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 시점 같으면 또 그 시점 올려붙이는 또 나름대로 주도주 등등 해갖고 막 따라 붙는, 그것은 별 영향가가 없죠. 단기적인 급락을 안겨주고. 반면에 그런 타이밍들, 그럼 그 이전 시점들 3년, 4년, 5년 동안에 그 종목은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이든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선 다 시름에 앓고 있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떠나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
그런 단계인데 가급적이면 어때야 돼요? 솔직히 6개월을 기다리든 1년을 기다리든 3년, 4년에 다른 이들의 피눈물을 생각한다면은 길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줄여야겠죠. 한두 달 이내로, 이왕이면 보름 이내로, 이왕이면은 오늘 사서 오늘 내일부터 바로 오르면 거기가 이제 추세 시작이면 가장 좋겠지만요. 그런 것들. 그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어떠한 기업을 접근하느냐 하는 기준. 어떤 기업이냐도 뭐 중요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기예요. 타이밍. 진짜 좋은 기업을 진짜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여도 그 진입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은 심리적으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갈등을 수반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참 분명히 이거 갈 기업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거 상당한 모멘텀을 잉태하고 있다고 보이더라도 오히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안 가고 민기적거리고 좀 올라가는 듯하다 다시 눌리고 올라가는 듯하다 다시 눌리고 이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그 종목에 확신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무슨 어떤 이슈 하나 툭 터져가지고 저점만 한번 깼다 하면 그냥 뭐 투매하기 바쁘고요. 근데 보통 변곡이 어디서 나요? 예, 그렇죠. 다중바닥인 듯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가 한 번 어떤 소소한 이슈를 갖고도 한 번 쫙 저점을 깨고 나서 그럼 초대량 거래가 다 튀어나오죠. 3년 전에 물렸던 사람, 5년 전, 뭐 6개월 전 물렸던 사람들이 다 손절치고 그 자리 이거 받고 이제 대시세는 시작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좋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내가 확신을 갖고 저걸 하고 있어도 그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머리도 모르게 나의 손이 이미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차트 뭐 무시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또 차트가 중요한 거죠. 어떤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데는 또 차트에 대한 명료한 통찰 분석력이 가장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존 템플턴은 또 쌀 때 사라 비관적인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비관적인 분위기는 뭐 자주 오긴 어렵죠. 비관적인 분위기는 자주 오긴 어려워요. 그러나 시장이 비관적인 분위기가 아니어도 종목에 있어서도 뭐랄까 가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적인 추세를 갖고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가고 나서 또 반락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반락 구간 속에서 보면 비관적 분위기가 이게 이제 상투를 완전히 쳤구나. 이젠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뭐 두 달, 세 달만 뭐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되는데요. 뭐 일례로 뭐 또 한미약품 보면은 뭐 지난달, 지지난달 뭐 이런 위치들 보면은 오히려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주가가 폭락돼 있는 위치에서 거기서 또 뭐 그냥 뭐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상투치고 끝난 거구나. 뭐 이런 등등. 물론 대시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 마디를 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주 생 초짜 종목이 사실 좋겠죠. 3, 4년, 4, 5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더 좋기는 좋지만요. 이 자기 저가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원칙은 뭐 투자자 누구나 다 안다. 비싸게 일부러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또 항상 비싸게 상당한 또 뭐랄까 프리미엄이 붙은 거품이 붙어 있는 그런 시점에 나도 모르게 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실제 시장의 움직임,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대중들의 움직임은 매매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즉 주가가 낮을 때는 수요가 적고 주가가 오히려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은 수요가 커진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백악관의 자문 번화도 바루치는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마라.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마라. 어느 순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 더 이상의 증시 하락 붕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든 절대 군중을 따르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군중을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뭐 여러분이 부동산, 뭐 아파트를 산다, 땅을 산다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뭐든지 군중을 따르면 안 돼요. 군중을 따라서는 무조건 안 됩니다. 군중과는 반대의 길을 항상 걸어야 됩니다. 이건 인생의 철칙이에요. 군중들과 뭐 함께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어떻든 뭐 어린이날이든 무슨 뭐 가을에 뭐 한참 저거 할 때
군중을 따라서 가면 어떻든 고생하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냥 놀이동산 가서도 뭐 그 군중을 따르지 않는 시점에 가면은 오히려 놀이공산 가서도 별로 안 기다리고선 뭐 많이 탈 수 있고 저거 하는데 군중 따라서 막 몰리는 날 가면 뭐 하루에 뭐 그냥 뭐 줄만 서다 오는 거고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거예요. 전통적인 상식에 역행하는 투자 결정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존 템플턴은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감정적인 매도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 하는 거. 매수의 타이밍에 있어서 거꾸로 뭐 매도의 타이밍은 매도의 타이밍은 뭐예요? 감정적인 매수자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감정적인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완벽한 확신을 갖고 이게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기는 뭐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사기는 뭐하고 이런 시점은 매도 타이밍도 아니에요. 대중들이 어떤 기사가 됐든 어떤 이슈가 됐든 상황이 됐든 야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기는 좀 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사기는 뭐하고 했든 그러고 구경만 했던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너도 나도 사는 그 시점이 내가 이제 이익을 취하고 떠날 그럴 시점들이죠. 그럴 시점들인 거예요. 뭐 그 패턴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패턴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것이 패턴, 그 패턴. 1년에 뭐 2번 농사 짓든 3번 농사 짓든요. 그냥 짜잘한 그 뭐 저런 거 말고요. 뭐 7% 떼어먹고 15% 떼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때로는 이 순환 매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들이 필요해요. 3 내지 5거래일, 7 내지 10거래일 그 영향가도 있고 그런 시점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근데 지금은 순환 매장이 절대 아니죠. 그런 시점은 잘근 7%, 12%, 뭐 8%, 5% 이러고 끊어먹는 게 필요한 시점인데 농사죠. 농사를 져갖고 수확하는 그런 흐름들은 뭐 1년에 뭐 2-3번만이라도 뭐 한두 번, 2-3번이라도 그걸 그 패턴만 지켜나가면 뭐 세상 돈 다 긁어모으죠. 그런 거예요. 자, 팔려는 주식과 살려는 주식이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절망적으로 팔려는 주식을 사고 필사적으로 사려는 주식을 팔아라. 근데 필사적으로 사려는 주식도 너무 그냥 일찍 팔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일찍 팔아도 안 되고 또 그 필사적으로 사려는 마지막 사람까지 다 산 다음에 팔아도 안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다 판 시점에 때리기 시작하면은 시세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살려는 사람들의 한 7할 내지 8할 정도 이제 샀다 느껴질 때 거기가 때릴 때입니다. 그러면 아직 2할 3할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려도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또 높은 가격 비교적 고가권에서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요. 자, 박앤헌터 시장을 사냥하는 자들. 뭐 우리 모두 사냥꾼이죠. 여러분도 시장, 기업, 주식 사냥꾼이고 저도 사냥꾼이고요. 여러분은 다 각기 어떤 분은 1,000만 원짜리 소총, 어떤 사람들은 또 1억 원짜리 소총, 또 어떤 분은 30억짜리 소총. 어떻든 다 각기 이제 사냥을, 곰사냥을 아니 호랑이 사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발총을 갖고 몇백 자루의 따발총과 대포를 갖고서 또 시장을 사냥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우리 박앤헌터들의 역할은 그 투자자가 절망적으로 팔려고 하는 주식을 사주고 투자자가 필사적으로 사려고 하는 주식을 팔아줌으로써 근데 이 박앤헌터가 또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주식에 대한 기업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믿어라. 근데 자신의 판단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믿기 위해서는 이게 가끔 보면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난 막 불안해 죽겠어요. 난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막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막
주가가 20% 30% 내려갔는데도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지금 뭐 아직 실적도 살아있고 뭐 등등 해갖고 반드시 갈 거야 믿음. 분명히 추세는 계속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인기를 완전히 점점 잃었다. 더욱더 험난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신호들을 다 주는데도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선 그럼 뭐 결국 막 6개월 1년 지나면 뭐 막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그냥 나버리죠. 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라는 거는 시세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뭐 버스를 타고 또 운전을 하고 뭐 길을 그냥 뭐 이제 뭐 어디 산책을 하든 매 시점마다 스스로의 판단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다각도로 의심하고 반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 대해 훨씬 강한 믿음 줄 수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맨날 저녁에 주식 오늘도 빠졌네 술 먹고 그러면서 나는 이 종목은 분명히 돼 이거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지금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레전드에게 듣는다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좋은 매매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지도 운용역과 함께 했습니다. 지수가 뭐 크게 탄력이 붙고 있지는 않네요.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씩 더 줄여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